1장 운명의 아이.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제 작은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던 순간을 말이죠. 얘야,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고 의연하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약해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손 안에는 작고 차가운 무언가가 들어있었죠. 붉은 매화 문양이 새겨진 작은 폐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는 겨우 10살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절망적인 표정만큼은 생생하게 기억나요. 우리 집안이 몰락한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누군가의 음모였어. 어머니가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울고 계셨어요. 평소 꽃처럼 아름다우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그날은 시들어 보였죠. 광군들이 우리 집을 둘러쌌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어둠 속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저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들어야 했죠. 반드시 살아남아라.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혀내거라.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산으로 또 산으로 도망쳤어요. 발가락이 다 헤어지도록 뛰었죠. 뒤에서 들려오는 광군들의 외침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제 부모님이 영모죄로 처형당했다는 것이었죠. 영모라니요. 우리 아버지가 임금님을 배반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신하였거든요.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어요? 저는 고작 10살짜리 아이였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되었죠. 산골 마을의 가난한 농부댁에서 떠돌이 아이를 거두어 주었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앞으로 내 이름은 돌쇠다. 농부 아저씨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숨죽여 울었어요.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손 안에 꼭 쥐고 있던 붉은 매화 폐물을 바라보며 다짐했죠. 언젠가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 농부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어요. 밭일을 가르쳐 주시고 글도 읽히셨죠. 하지만 저는 항상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진짜 제 정체성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점점 자라났고 몸도 튼튼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분노와 슬픔은 더욱 깊어져만 갔죠. 특히 마을의 관리들이 나타날 때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올해 흉년이라 농사를 망쳤는데 어떻게 세금을 더 내라는 거요? 그런 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관가의 명령이니까 따르면 된다.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부모님을 죽게 만든 것도 이런 부패한 관리들이었을 텐데 아직도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니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죠. 그때 갑자기 붉은 매화 폐물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마치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직 때가 오지 않았구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냥 복수를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것을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정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때까지요. 언젠가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그날을 위해서 말이죠. 농부 아저씨는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계셨던 것 같아요.
돌쇠야, 넌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마음속에 큰 뜻을 품고 있는 것 같더구나. 아저씨는 정말 현명한 분이셨어요. 저에게 무술도 가르쳐 주시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려주셨죠. 덕분에 저는 단순히 분노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 사랑이었어요. 농부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해가 흘렀어요. 저는 어느덧 20살이 된 청년이 되었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사꾼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장. 두 얼굴의 청년. 20살이 된 저는 낮에는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물을 길어다가 채소해주고 저녁이면 아저씨와 함께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그런 일상이었죠. 돌쇠야, 올해 농사가 잘 될 것 같구나. 그런 것 같아요. 비도 적당히 오고 있고요. 하지만 제 진짜 모습은 밤에 드러났습니다. 달이 뜨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지붕에서 지붕으로 뛰어다녔죠.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처음 의적지를 시작한 건 우연이었어요. 어느 날 밤 마을 이장댁에서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금을 낼 돈이 없는데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로 세금을 더 걷어간다니까. 도대체 관가에서 뭘 하자는 거야? 저는 담 너머로 몰래 엿들었어요. 이장 영감의 목소리가 절망에 차 있었죠. 내일까지 안 가져가면 감옥에 가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 우리 집 논밭을 팔아도 그 돈을 다 만들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그런 부패한 관리들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관가 창고에 잠입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요. 관가 창고는 생각보다 허술했어요. 아마 누가 감히 관가 물건을 훔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곡식 자루들을 확인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저는 곡식 자루 2개를 메고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댁 마당에 몰래 놓고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이장 영감이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어디서 이런 곡식이?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닐 테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신기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정말 신기하네요. 누가 그런 좋은 일을 했을까요? 그런데 며칠 뒤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가에서 곡식을 도둑 맞았다며 마을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감히 관가 물건을 훔쳤단 말이냐? 관리가 화가 나서 고함을 쳤어요. 저는 밭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지켜보았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저절로 없어졌다는 말이냐? 관리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추궁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짜 범인이 누군지 몰랐죠. 저조차도 그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인 의적지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관가 창고나 부패한 양반들의 곳간을 털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솜씨가 늘었죠. 또 털렸다. 이번에는 윤부자네 집이 당했어.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체불명의 도둑이 나타나서 부자들 것만 골라서 훔쳐간다는 거였죠.
사람들은 그 도둑을 신기해했습니다. 근데 그 도둑은 가난한 집은 절대 안 털어. 오히려 가난한 집 앞에는 쌀이나 돈을 놓고 가더래. 정말 의로운 도둑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활동할 때 누군가 저를 목격했나 봐요. 매화 한 송이가 피어나듯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 매화요? 그 도둑이 검은 옷에 붉은 매화 무늬를 달고 있더라고. 아, 그때 제가 부모님이 주신 붉은 매화 패물을 옷에 달고 다녔거든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제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일지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매화 한 송이처럼 나타나는 도둑이라는 뜻이었죠. 일지매가 또 나타났대. 이번에는 어디를? 관가 세금 창고를 털어서 마을 전체에 쌀을 뿌려놓고 갔다더라. 저는 그 별명이 마음에 들었어요. 부모님의 유품인 매화 패물이 제 이름이 되었다니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관가에서도 일지매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일지매를 잡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포상금까지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부패한 관리의 집을 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관군이었어요. 이번에는 미리 매복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재빨리 담을 넘었지만 그들도 바로 뒤따라왔어요. 놓치지 마라. 일지매다. 일지매를 잡았다.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벌써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잡힐 생각이 없었죠. 지붕에서 지붕으로 뛰어다녔어요.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 다니기도 했죠. 마치 진짜 매화가 바람에 날리듯이 움직였습니다. 어디 갔다? 이쪽에 있었는데 관군들은 완전히 저를 놓쳤어요. 저는 안전한 곳에 숨어서 그들이 헤매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저는 단순히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패한 권력자들에게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부모님이 보신다면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붉은 매화 패물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3장. 새로운 인연. 그날은 장날이었어요. 저는 아저씨와 함께 마을 장터에 나왔습니다. 평범한 농사꾼 돌쇠로서 말이죠. 돌쇠야 쌀 한 가마니만 팔면 오늘 장사 끝이다. 네, 아저씨. 저는 쌀 가마니를 지고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장터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일지매가 나타났대. 이번에는 김부자네 집을 털었다더라. 그런데 털긴 털었는데 가난한 집들 앞에는 또 쌀을 놓고 갔다지. 저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거든요. 참 신기한 도둑이네요. 도둑이라고 하기엔 뭔가 달라. 의적이라고 해야 할까?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일지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모두들 신이 났거든요. 마치 영웅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였어요. 장터 저편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 여인이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새가 지저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여인의 옷차림을 보니 기생인 것 같았어요. 화려하지만 어딘지 서글픈 느낌이 드는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와, 정말 노래를 잘하네. 연화 씨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아. 아, 연화라는 이름이구나.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연화. 연꽃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이름이었죠.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었어요. 연화는 고맙다며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동이 벌어졌어요. 야, 기생 주제에 돈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술에 취한 사내가 나타나서 연화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냥 노래를 불렀을 뿐입니다. 노래 한 곡에 이렇게 많은 돈을, 뭔가 다른 서비스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사내가 연화에게 손을 뻗었어요. 연화는 뒤로 물러났지만 사내는 계속 따라붙었죠. 제발 그만하세요. 이리 와. 기생이면 손님 말을 들어야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런 나쁜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함부로 나서면 안 됐어요. 평범한 농사꾼 돌쇠로 지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연화가 갑자기 말했어요. 손님, 혹시 일짐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일짐의? 그 도둑 말이야? 네. 그 일짐애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사내가 움찔했어요. 일짐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겁이 난 모양이었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혹시 손님도 나쁜 일을 많이 하셨나요? 그럼 일지매가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연화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사내는 진짜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사내가 얼굴을 붉히며 도망가듯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연화 씨 정말 똑똑하다. 일짐의 이야기로 저런 불량배를 쫓아내다니. 저는 연화를 새롭게 바라봤어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지혜롭기도 하구나 싶었거든요. 장터가 파하고 난 뒤 저는 우연을 가장해서 연화에게 다가갔어요. 아까 정말 멋지게 해결하셨네요. 연화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연화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일짐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죠. 일짐애를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좋아한다기보다는 부러워요. 부러워하세요? 연화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자유롭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꿈꿀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연화도 나름의 고민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손님은 누구세요? 저는 그냥 농사꾼입니다. 돌쇠라고 해요. 돌쇠님이군요. 반갑습니다. 연화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말 예뻤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자주 장터에 나갔어요. 연화를 보기 위해서였죠. 물론 아저씨는 왜 자꾸 장터에 나가려고 하는지 의아해 하셨지만요. 돌쇠야, 요새 장터에 자주 나가는구나. 네, 그냥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서요. 혹시 좋아하는 여자라도 있나?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저씨는 정말 눈치가 빠르셨거든요. 연화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유를 꿈꾸고 있다는 것들을요. 돌쇠님은 참 특이해요. 특이하다고요? 다른 남자들과 달라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깨끗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일지매라는 걸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연화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돌쇠님, 혹시 밤에는 다른 일을 하세요? 다른 일이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낮에 보는 돌쇠님과 밤에 있을 것 같은 돌쇠님이 다를 것 같아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연화가 제 정체를 눈치챈 건 아니겠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이에요. 돌쇠님은 분명 특별한 사람일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로 연화가 제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섣불리 물어볼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져 갔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 들키면 안 됐거든요. 사장. 권력자의 그림자.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장터에서였어요. 윤대감이라고 불리는 남자였죠. 모든 상인들은 세금을 2배로 내야 한다. 관리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술렁이었습니다. 2배요? 그럼 장사를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윤대감님의 명령이니까 따르면 된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윤대감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화려한 가마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나이는 50 정도 되어 보였는데 얼굴에 욕심이 가득해 보였죠. 이것이 윤대감님이시다. 모두 엎드려라. 사람들이 모두 땅에 엎드렸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몰래 그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윤대감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백성들이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일지매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관리가 아첨하듯 말했어요. 일지매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 심장이 빨리 뛰었죠. 일지매라고? 그 도둑놈 말이냐? 네, 그놈 때문에 관가의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윤대감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당장 잡아들이지 못하겠느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워낙 교활해서. 변명하지 마라. 일지매를 잡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그리고 잡지 못하면. 윤대감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 사람이 평범한 탐관오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뭔가 더 위험하고 악독한 냄새가 났거든요. 윤대감이 장터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연화를 가리켰어요. 저 기생을 데려와라. 네. 저런 기생이 있으면 백성들이 흥청망청하게 된다. 당장 관가로 데려가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화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 거죠? 대감님, 저는 그냥 노래만 부른 것뿐입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윤대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끌고 가라. 관군들이 연화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뛰어나가서 연화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정체가 들킬 수도 있었거든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연화가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관군들이 연화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윤대감이 가마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이 장터에서 허락 없이 장사하는 자는 모두 잡아들이겠다. 그리고 일짐에 관련 이야기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가마가 사라진 뒤에도 장터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거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연화가 걱정되었거든요. 그리고 윤대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지매로 변장하고 관가 근처를 정찰했습니다. 연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관가는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아마 일지매를 잡으려고 더 신경을 쓰고 있나 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감옥 쪽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였어요. 엄마, 아빠.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때문에 연화가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윤대감 때문이지만요. 저는 더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들켰나 봅니다. 저는 재빨리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관군들이 우르르 몰려왔지만 이미 저는 멀리 도망간 뒤였죠. 하지만 그때 우연히 윤대감의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윤대감이 무언가를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이젠 아무도 진실을 모르겠지. 진실이요?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죠? 저는 더 자세히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윤대감이 손에 들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붉은 매화 문양이 새겨진 패물이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쌍이었죠.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을 둘로 나눈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주신 패물과 윤대감이 가지고 있는 패물이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그 순간 윤대감이 말했어요. 그때 그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누군가 살아남았을까?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윤대감이 말하는 그 집안이 혹시 우리 집안은 아니겠죠? 아니다. 모두 죽였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윤대감이 붉은 매화 패물을 서랍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뛰어들어가서 진실을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저를 막았어요.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된다고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윤대감과 부모님의 죽음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윤대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넌지시 물어보기도 하고 관가 주변을 맴돌기도 했죠. 윤대감이 이 지역에 온 지는 얼마나 됐나요? 한 10년 정도 됐나? 처음 왔을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점점 권력이 커지더라고. 그전에는 어디 있었대요? 한양에 있었다더라. 무슨 큰 공을 세워서 이곳으로 온 거래. 한양이라고요? 우리 가족이 살던 곳도 한양이었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윤대감이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어요.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윤대감이 일지매를 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죠. 일지매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를 우습게 본다. 윤대감이 관리들을 모아놓고 호통을 쳤어요. 앞으로 일지매와 관련된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모두 잡아들이겠다. 그리고 일지매를 숨겨주는 자도 마찬가지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일지매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무서워하기 시작했거든요. 요즘 조심해야겠어. 일지매 이야기만 해도 잡혀간다니까. 사람들의 얼굴에서 희망이 사라져갔어요. 윤대감이 공포 정치를 시작한 거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계속 일지매로 활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잠시 숨어 있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윤대감의 정체를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연하도 구해야 했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의적 행위만 할 게 아니라 윤대감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고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5장. 의심과 배신. 연하를 구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였어요. 제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돌쇠야, 요즘 고민이 많은 것 같구나. 석주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마을 친구였죠. 저보다 1살 많았는데 항상 든든한 형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가요? 연하 씨가 잡혀간 뒤로 계속 우울해 보여. 석주는 제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으니까요. 그냥 억울해서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야. 윤대감이 너무 심하게 나오는 것 같아. 석주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돌쇠야, 혹시 연하 씨를 구하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정말요? 응. 나는 관가에서 일하고 있잖아. 내부 사정을 좀 알거든. 맞아요. 석주는 관가에서 서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관가 소식을 들려주곤 했죠.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연하 씨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언제 경비가 허술한지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어.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니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들키면 석주 형도. 괜찮아. 우리가 누구 사이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인데. 석주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마음이 좀 놓였죠. 며칠 뒤 석주가 정보를 가져왔어요. 연하 씨는 관가 뒤편 감옥에 있어. 그런데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울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다음 주 보름날 밤에 관리들이 모두 회합을 한다고 해. 그때가 유일한 기회일 것 같아. 보름날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기간 동안 더 자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연하를 구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기분 탓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보름날 밤이 되었어요.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일지매로 활동하기에는 너무 밝은 밤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석주가 말한 대로 관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의 관리들이 회합에 참석한 모양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관가 담을 넘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키면 정말 위험할 텐데요. 감옥 쪽으로 가는 길에 경비병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뒤로 다가가서 기절시켰습니다. 무술을 배운 덕분에 소리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연하 씨. 감옥 안에서 연하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죠. 누구세요?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연하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나 봅니다. 저는 일지매예요.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일지매요? 연하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죠. 정말 일지매세요? 꿈은 아니죠? 꿈이 아니에요. 어서 나와요. 저는 감옥 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석주가 알려준 대로 열쇠가 근처에 있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연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연하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서 가요. 늦으면 들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가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담을 넘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서라. 갑자기 사방에서 광군들이 나타났어요. 횃불을 들고 우리를 포위했죠. 뭐지?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완벽한 계획이었는데요. 그때 광군들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석주였습니다. 석주 형.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광군들과 함께 있다니요. 미안하다, 돌쇠야. 석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윤대감이 내 가족을 위협했거든. 아, 그런 일이었구나. 석주도 협박을 당한 거였어요. 석주 형을 탓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광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었죠. 일짐에 드디어 잡혔구나. 윤대감이 나타났어요. 승리에 취한 듯한 표정이었죠.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지만 이제 끝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광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항하지 마라. 어차피 도망갈 곳은 없다. 윤대감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때 연화가 갑자기 말했어요. 윤대감, 당신이 찾던 게 이것 아니에요. 연화가 무언가를 꺼내 보였어요. 붉은 매화 패물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거였죠. 그게 어떻게 내게 있는 거냐? 윤대감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이 사람이 주셨어요. 연화가 저를 가리켰어요. 뭐라고? 윤대감이 저를 자세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얼굴 가리개를 벗겼습니다. 내가 바로 그때 그 아이로구나. 윤대감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제 부모님을 죽였군요.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하, 그렇다. 나는 내 부모를 죽였다. 그리고 너까지 죽일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구나. 윤대감이 실실 웃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내 아버지가 내 비리를 알고 있었거든. 입을 막으려면 죽일 수밖에 없었지. 진실이 드러났어요. 부모님은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였어요. 이제 너도 부모 곁으로 보내주마. 윤대감이 칼을 뽑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왔어요. 광군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죠. 누구냐? 일지매를 도우러 왔다.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아저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구하러 온 거였죠. 어떻게? 돌쇠야, 우리가 널 버릴 줄 알았니? 아저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혼란 속에서 저는 연화의 손을 잡고 도망쳤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석주의 배신 때문이었죠.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연화가 말했어요. 돌쇠님, 아니 일지매님. 사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다고요? 당신이 일지매라는 것을요. 그리고 윤대감과의 관계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패물도요. 연화가 붉은 매화 패물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 아버지가 주신 거거든요. 아버지가요? 네. 제 아버지는 당신 아버지의 친구였어요. 그리고 같은 날 죽었죠. 모든 것이 운명이었나 봅니다. 연화와 제가 만난 것도 서로 끌린 것도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윤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전을 준비해야 할 때였어요. 6장 감옥 속 진실.
사흘 뒤 저는 결국 잡혔어요. 석주가 제게 거짓 정보를 줬거든요. 윤대감을 혼자 만날 수 있다고 안전한 곳이라고 했는데 함정이었어요. 드디어 잡혔구나, 일짐에. 윤대감이 승리자처럼 웃고 있었어요. 저는 손과 발이 묶인 채 관가 감옥에 갇혔죠. 이번에는 절대 도망갈 수 없을 거다. 감옥은 정말 음침했어요.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였거든요. 벽은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심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실패했네요. 저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이대로 죽으면 부모님의 원수를 갚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옆 감옥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허허. 젊은이구나. 목소리의 주인은 노인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자세히 보니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같았죠. 할아버지는 왜 여기에 갇혀 계세요? 나는 옛날의 관리였다네. 하지만 윤대감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역적으로 몰렸지. 윤대감의 비리요? 제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어떤 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 자네 이름이 뭔가? 저는 일지매라고 불립니다. 일지매라. 그 유명한 의적 말인가? 노인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자네가 일지매라면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노인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윤대감이 지금의 지위에 오른 건 한 가족을 멸망시키고 나서부터였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은 김씨였고 한양에서 살았지. 그 집안의 가장은 정말 청렴한 관리였어. 김씨라고요? 저희 성도 김씨예요. 그분이 윤대감의 비리를 알게 되었거든. 국가 세금을 횡령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걸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윤대감이 먼저 손을 썼지. 그 가족에게 영모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 이야기는 분명 우리 가족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그때 그 집안에 어린 아들이 있었다고 하더군. 어린 아들이요? 응. 10살 정도 됐을 거야. 부모가 처형당하는 날 밤에 사라졌다고 했지. 저였어요. 분명히 저 이야기였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살아있다면 분명 진실을 알고 싶어 할 거야. 할아버지, 혹시 그때 그 집안에서 특별한 물건 같은 게 있었나요? 아, 있었지. 붉은 매화 문양이 새겨진 패물 말인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 가족 이야기가 맞았거든요. 그 패물은 원래 하나였는데 부부가 둘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네. 사랑의 증표였지. 둘로 나누어요? 그렇다네. 남편이 하나, 부인이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윤대감이 남편 것은 증거물이라며 가져갔지. 그래서 윤대감이 붉은 매화 패물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어머니 것은 아버지가 마지막에 저에게 주셨고요. 할아버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노인은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윤대감은 원래 한양에서 작은 관리였어. 그런데 권력욕이 너무 강했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김대감이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윤대감이 먼저 공격한 거군요. 맞다. 김대감이 고발하기 전에 역으로 영모죄를 뒤집어 씌운 거지. 그리고 증거를 조작했어. 어떤 증거요? 가짜 편지를 만들었어. 김대감이 역적들과 내통했다는 내용의 편지 말이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니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까지 여기 갇히신 거예요?
나는 그때 김 대감과 함께 일하던 동료였거든.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윤 대감이 나를 제거하려고 한 거야. 그럼 할아버지도 그 사건의 증인이시군요. 그렇다네. 하지만 내가 증언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어줄지는 모르겠어. 윤 대감의 권력이 너무 세니까. 노인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자네가 정말 그 집안의 아들이라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무슨 희망이요? 김 대감이 마지막에 남긴 증거가 있거든. 증거요? 노인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대감이 처형되기 전에 진실을 담은 편지를 하나 남겼어. 그 편지에는 윤 대감의 모든 비리가 자세히 적혀 있지.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편지가 어디 있나요? 김 대감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위해서 말이야. 누구에게 맡겼는데요? 절밖에 스님에게 맡겼어. 지금도 살아계실 거야.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그 절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서 북쪽으로 한나절 가면 작은 절이 있어. 해음사라고 하는데 그 절의 주지 스님이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여기서 나가죠?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자네라면 방법을 찾을 거야. 하늘이 자네를 이끌어 줄 테니까. 그때 갑자기 감옥 문이 열렸어요. 관리 하나가 들어왔죠. 일짐에 윤 대감이 부른다. 저는 끌려 나갔어요. 윤 대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분이냐? 부모의 원수를 만난 기분이. 윤 대감이 비웃었어요.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고생? 그게 내 알바냐? 나는 그저 내 길을 걸어갈 뿐이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됐다고? 하하, 승자가 역사를 쓰는 법이야. 나는 이겼고 너는 졌다. 윤 대감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내 부모도 그랬어. 정의롭다고 옳다고 떠들어댔지.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 죽었잖아.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진실? 그런 건 없어. 오직 힘만이 있을 뿐이야. 윤 대감이 칼을 뽑았어요. 이제 내 부모 곁으로 보내주겠다.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어. 관가에 불이 난 모양이었어요. 윤 대감도 당황했죠. 뭐야? 뭐가 일어나는 거냐? 혼란 속에서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몸을 날려 윤 대감을 밀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죠. 밖은 정말 난리였어요.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나타났어요. 일지매님, 연화씨, 어떻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구하러 왔어요. 연화 뒤로 많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저를 구하러 온 분들이었죠. 어서 가요. 늦으면 안 돼요. 저는 연화의 손을 잡고 뛰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노인 할아버지 걱정이 있었죠.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저는 연화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해드렸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일지매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해음사에 가야 해요. 거기에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저는 노인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연화에게 했어요. 그럼 우리 함께 가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연화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해음사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였죠. 7장. 역전의 칼날. 해음사는 깊은 산속에 있었어요. 달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울창한 숲을 지나야 했죠. 정말 여기 맞나요? 연화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노인 할아버지가 분명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좁은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올빼미 울음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드디어 작은 절이 나타났어요. 해음사라고 쓰인 현판이 달려 있었죠. 스님 안 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나이든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밤늦게 누구신가? 저는 일지매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스님의 눈빛이 변했어요. 일지매라고 했나? 혹시? 네, 김대감의 아들입니다. 스님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인가? 그럼 자네가 그때 그 아이로군. 네, 맞습니다. 스님이 우리를 절 안으로 안내했어요. 기다리고 있었네. 언젠가는 올 줄 알았어. 제 아버지가 편지를 맡기셨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네. 김대감이 마지막에 남긴 편지 말이지. 스님이 불상 뒤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아들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아버지가 남기는 마지막 증언이다. 편지에는 윤대감의 모든 비리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세금 횡령, 백성 착취, 증거 조작까지요. 이것만 있으면 윤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연화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스님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네. 윤대감의 권력이 너무 세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야 해. 진실을 알고 분노해야 하지. 스님의 말이 맞았어요. 편지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절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일지매가 여기 있을 것이다. 윤대감의 목소리였어요. 우리를 따라온 모양이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석주일 거야. 연화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석주가 또 배신한 것 같았어요. 스님, 뒷문으로 피할 수 있나요? 있지만 그들이 이미 포위했을 거야. 정말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관군들이 저를 완전히 둘러쌌거든요. 일지매, 이제 끝이다. 윤대감이 절 안으로 들어왔어요. 관군들도 함께요. 드디어 잡았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높이 들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윤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조작된 편지 따위.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저는 붉은 매화 패물을 꺼냈어요. 그리고 연화도 자신의 패물을 꺼냈죠. 두 패물이 합쳐지자 완전한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은 제 부모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죽였다는 증거죠. 그런 것쯤이야. 윤대감이 말을 못 끝내고 멈췄어요. 갑자기 절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일지매를 구하자. 윤대감을 물러나게 하자. 백성들의 목소리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냐? 윤대감이 당황했어요. 그때 석주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윤대감, 이제 그만하십시오. 석주야, 내가 뭘 하는 거냐? 더 이상 당신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석주가 제게 다가왔어요. 돌쇠야, 미안했어. 나는 정말 바보였어. 석주 형, 내가 백성들에게 진실을 말했어.
윤대감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두 알려줬지.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였구나. 일지매, 일지매. 밖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윤대감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럴 수가. 백성들이 감히. 백성들이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더 이상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일지매님 나오세요. 연화가 절 밖으로 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도 밖으로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윤대감의 비리를 증명할 편지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증거도요. 붉은 매화 폐물도 보여줬죠.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윤대감을 쫓아내자. 정의를 실현하자. 윤대감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관군들도 더 이상 그를 지킬 수 없었거든요. 내가 이럴 수는. 윤대감이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어요. 윤대감, 이제 당신의 죄를 인정하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과하세요. 윤대감이 무너졌어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복수를 이뤘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거든요. 부모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8장 마지막 매화. 윤대감이 몰락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새로운 관리가 부임했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부당한 세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죠. 돌쇠야, 이제 정말 편해졌구나.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다시 평범한 농사꾼 돌쇠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일지매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저를 영웅으로 대했어요. 일지매님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어요.